네, 그러면 우리 3회 채점을 한번 해봅시다. 답지를 띄워드릴게요. 어딨냐, 3회. 여기 있다. 23444 3225네요. 23444 3225. 23444 3225. 네, 맞은 게 없어? 아니, 그 장문은 좀 맞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네, 틀린 거는 다시? 그러니까, 나는, 이거, 찍어놨어. 그걸 찍어왔어. 나 지금 좀 떠들이. 이거, 내가 공연을 안 하거나, 형님이 많은 것이, 한국, 일반은, 뭐 많아, 기억이니까. 뭐요? 우리가 작은, 무슨 일이, 아마 무서울 때 많이 걸렸어. 그러니까, 힘을 희생줘야,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해? 뭐, 된 거는, 뭐가 여기 오늘의 뭐 여기는 많이 이동을 어 게임 찾아라 왔어? 야이씨 응? 사실 멀리 있어서 이게 차이나 그걸 해야 된다면서 사실 그것까지 전화해 4444는 저 아닌데. 모르겠으니까 실시간 나가서 나 사실 얘기하고 있으면서 자 봅시다. 오, 타이머를 끄고, 어디 갔냐, 파일이. 여기 있다. 봅시다. 우리, 1번, 2번은 훅하고 지나갈게요. 1번은요, 필자가 교장하는 바가 몇 번인지 알아요? 시험 문제로? 모의고사에서. 20번, 20번. 듣기 뒷페이지랑 한 페이지에 있을 때, 이렇게 모의고사 시험지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첫 페이지는 공란이고 여기서 1번부터 12번 정도까지 있고 그 뒷장이 왜 이래? 야, 왜 안 써줘? 응? 이 새끼야? 아이씨. 요렇게. 그럼 13번부터 17번이 있고 18, 19, 20 이렇게 좋게 시작되는데 여기 20번에 있는 문제예요. 통상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 때는 보통 듣기할 때 처리하시면 돼요. 듣기 뒷페이지 하고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 요쪽 13번부터 17번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짬짬이 힐끗 좀 읽어보시는 게 나아요. 18, 19, 20번은. 그리고 16번에서 17번이 두 바퀴 도니까 보통 두 바퀴 돌 때 만약에 여기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으면 두 바퀴째 돌 때부터 이렇게 풀어주시면 보통 맞아요. 그리고 일단 주장 문제는요. 얘 되게 쉽거든요. 주장이잖아. 그럼 뭔가를 합시다, 해라가 있는 글이거든요. 그럼 그런 글은 주제의식을 느끼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시종일관 반복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는요. 여기가 해석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문장부터 보면요. Do we really think? 우린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요.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라고 말한다면 그게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너 진짜 이거 맞다고 생각해? 라고 묻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라고 첫 번째 문장부터 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인식을 왜 가져야 되냐면 얘는 주장이 있는 글이거든. 그래서 20번 주장하고요. 22번에 있는 요지는요. 주장은 당연히 주장이 있고요. 22번 요지도 대부분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잡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선지 읽고 지문 읽는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20번, 22번은 괜찮아요. 그게 편하면 하세요. 왜냐면 여기가 한글이잖아. 그러니까 영어 선지를 읽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어 선지를 읽고 위로 올라가는 건 낭비에 가까워요, 사실. 근데 한글은 우리 금방 읽을 수 있잖아. 그럼 대충 뭐에 대한 글인가 정도를 한글 선지에서 눈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선지 먼저 읽는 게 좋으신 분들은 한번 쑥 읽고 올라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딱히 선지를 읽진 않습니다, 미리. 그럼 일단 보자고. 우린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예요. Buses got where they did. 여기에서 got은요, 가다예요, 가다. 가다, 이르다. 그럼 bus는 누구죠? 상사. 오케이. 그럼 상사들이 갔다고 생각하냐? 어디에 갔어요? 그들이 그렇게 한 곳, 그들이 간 곳으로. 우리말식으로 바꾸면 상사들이 그들의 도착 지점으로 갔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 거기까지 간 거야. 왜? They could be intimidated. intimidate가 별표인가요? 겁주다예요, 겁주다. 겁먹게 하답니다. 그러면 be intimidated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intimidate가 겁먹게 하는 거거든? 그쵸, 겁먹다죠. 그럼 이 사람들이 겁을 먹을 수도 있어서, 혹은 겁을 먹어서 얘네들이 거기 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겁먹어서 거기를 간 건 아니야. 일단 지적하면. So, phrases such as if I don't get this raise, I'm going to walk. 자, 그래서예요. phrase는 어구죠. 어구나 구절이야. 이와 같은 구절. 영어 지문에서 이 쌍따옴표는 이 쌍따옴표 사이에 있는 건 하나의 명사로 인식하시면 돼요. 쌍따옴표의 안에 들어있는 건 얘가 아무리 길어도 문장 구조상 하나의 명사예요. 명사. 그럼 such as는 뭐뭐와 같은 이죠. 그래서 such as는 뒤에 명사가 나열되잖아. 그럼 이것 혹은 이것과 같은 구절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쌍따옴표를 그냥 하나의 명사로 보시면 돼. 얘를 그냥 A, 얘를 그냥 B라고 하면 A나 B와 같은 말들이 되겠네요. 어구들. 그리고 여기 쌍따옴표 뒤에가 이제 동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해석을 한번 이 문장까지만 쑥 해봅시다. A 부분이요. If I don't get this raise, raise 여기서 뭐예요? 명사입니다. 명사. 뭐가 올라야 될까요? 이 지문의 내용 대충 읽었잖아. 뭐가 올라가는 거야? 연봉이에요, 연봉. 월급. 그래서 여기에서 raise는요, 임금 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I don't get this raise예요. 내가 이 임금 인상을 못 가지면 I'm going to walk.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여기서 walk는 걷다가 아니죠. 나 안 올려주면 걸어갈 거야. 이상하잖아. 그죠? 나 walk away, walk out의 의미예요. 나 이 회사 때려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나 or this budget has to increase. 이 예산은 has to increase 뭐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or 안 그러면 I'm finding another position. 무슨 말일까요? 나는 찾을 거야? 다른? 그렇죠. 여기서 포지션은 직위나 지위죠. 회사에서의 자리를 말해요. 그럼 나 다른 회사 알아볼 거야. 와 같은 말들. 그러니까 월급 안 올려주면 우리 회사, 우리 팀 예산 안 올려주면 나 때려칠 거야. 와 같은 말들은 likely get you on the street. 무슨 말일까요? get you on the street. 여기서의 get는 보내다 정도의 의미예요. get은요, 의미가 진짜 많은 동사거든요. 오만 의미가 다 있어요. 제일 기본적인 건 얻다잖아. 가다도 있고, 도착하다도 있고, 내보내다도 있고, 시키다도 있어요. 그 뜻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적당히 머물려. 너를 길거리로 어떻게 하는 거야? 내몬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내쫓게 될 겁니다. or transferred elsewhere. transfer은 전근시키다예요. 얘는 돈 같은 걸 이체하다도 되고요. 이체나 환승하다. 기본적으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옮기는 거. 그럼 elsewhere 다른 어느 곳이에요. 너를 다른 어떤 곳으로 전근 보내게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본사에서 되게 좋은 승진에 유리한 뭐 인사과 과장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저기 어디 뭐 완도 지부의 지부장 이런 걸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럼 결국 뭔 소리예요? 이런 말 하지 맙시다가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겠다. 그쵸? 그러면 호다다닥 내려가서요. 왼절 마지막 문제는 좀 길긴 한데 일단 읽어봅시다. When you give a warning statement, warning은 경고죠. statement는 뭐죠? 진술, 말. 그러면 warning state는 뭐야? 경고성 말이야. 경고성 언행, 진술이에요. 네가 give 주는 거니까 남에게 이런 경고성 멘트를 하면 you enter into a power struggle. 너는 들어가는 거예요.
struggle 무슨 말입니까? 어?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뭐죠? 분투하다, 애쓰다, 고생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얘가 명사로는 어떤 말이에요? 뭐 분투 혹은 고생 이런 말도 되고요. 제일 해석하기 무난한 건 투쟁이에요. 투쟁. 너는 투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무슨 투쟁이야? 파워 스트러글. 파워는 뭐죠? 힘이잖아. 권력이에요. 권력. 너는 권력 투쟁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랑? 상사랑. 이기겠어요? 걔가 왜 괜히 상사겠어요? 그쵸? 힘이 세니까 상사지. 그럼 봐봐. 이런 거 하면 안 돼라는 말이잖아. 2번 이겠다. 그쵸? 그래서 이 주장이 있는 문제는 얘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듣기 하면서도 충분히 아이디어를 캐치해서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얘를 오래 붙잡고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앞부분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잡은 것 같잖아요. 그럼 뒷부분에서 이렇게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확인만 하시면 돼요. 확인만. 네. 중간에 내용이 반전됐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이 이어지는지 확인만 하고 그럼 그게 맞구나 싶으면 답으로 가시면서 시간을 아끼셔야 되는 지문입니다. 자, 쉬었다 합시다. 이번에 여기인데, 나는 이 소리 결승을 하는데, 근데 애들이 아까 설명 안 했는데, 맞아요. 근데 비밀로 그냥 지났어. 비밀로 이걸 맞아. 하고 싶은 거 있어. 야, 사오가 야, 사오가. 엄마. 나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오늘은 내가 좀 보내줘. 보내줘. 나는 시험 야, 나는데 아니야, 사오다. 사오. 내가 뭐 편의점 발견 안 되는 거 없고. 아, 사오. 이거에서 이거? 지금 수도 있어. 이거에서. 이거. 쓰면. 그냥 오른쪽부터 연결해주고 너무 집중이 안 돼. 나 집중이 안 돼. 이게 너무 진행하는 문제야. 아프잖아. 아니다. 우리 아, 네? 영원히 아, 문상 오늘가 제일 많아. 알지? 이대로 왜 끝나는 고기가 뭔가? 사람들하고 고기만의 색이 뭐야? 참 많은 이렇게 많아. 이게 강렬치 아니야? 너무 너무 많아. 유해진을 유해진가 모르겠다. 뭐가 안 돼. 그냥 진짜 연애? 진짜 연애? 유명한 그들이 연극인가? 연극은 연극
자, 봅시다. 우리 2번은 어려웠나요? 얘는? 얘도 조금 수월했을 것 같은데. 일단 잠깐만요. 5번, 6번을 하고 앞으로 조금 가봅시다. 우리 먼저. 네. 우리 저기 보통 되게 순서 문제들이 하도 틀리는 것 같아서 앞 시간에도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요?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하긴 했네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말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순서 지문 5번이나 6번 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의고사 번호는 36번, 37번 문단 순서하고 38번, 39번 문장 삽입하고 순서 지문은 그냥 이렇게 해결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할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거예요. 글의 순서는 일반적인 진술, 다음에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건 다소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조금 더 범위가 큰 진술입니다. 더 큰 진술 다음에 구체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추상적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례 아니면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뭐가 더 크냐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 할까요? 머리가 검은 애들은 나쁘다. 이런 말을 했을 때 한국에서 머리가 검은 사람들을 봤더니 인성이 빠졌더라. 머리가 안 검은 사람이 없을 텐데, 그죠? 아무튼 봐봐. 머리가 검은 인간보다 크게 사는 머리가 검은 인간이 범위가 좁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진술이 앞에 나오고 조금 더 폭이 좁아진 구체적인 진술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가 글을 읽었는데 뭔가 마땅한 단서가 없잖아? 순서가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될 것 같은 거야. 그런 경우에 순서를 잡을 때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앞문장에서 꼬리를 물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문단 순서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한 얘기지만 여기에서 물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다음 단락에서도 뭔가 물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특히 앞부분에서. 그리고 나서 뭐 점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 단락에 앞부분 혹은 중간 부분 정도까지는 점선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패턴은 그냥 단어가 겹치는 경우예요. 이러면 되게 고맙고 쉽지. 아니면 paraphrasing이라고 해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 하나 있다 칩시다. 뭐라고 이름은 뭘로 지을까요? 뭐 창수라고 합시다. 창수. 내가 창수라는 애를 되게 싫어한다고 쳐봐요. 근데 내가 여기서 김창수라는 새끼는 참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싸가지 없는 새끼는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 이름은 바뀌었죠? 창수에서 싸가지 없는 새끼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떤 의미? 어차피 창수를 가리키는 의미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충 깨워보자 이제. 그럼 앞에서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한 뭐 인권과 복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가 그 다음 단락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 같은 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나 표현이 중복되는 걸 안 놓치고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풀이 방법이나 접근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사실 우리 지문에 단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단서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 첫 번째 this나 these요. 얘들은 순서 관련 문제에서는 무조건 바로 앞에 있어요. 문단 순서 36, 7번. 바람아, 왜 이렇게 죽어가? 일어나봐요. 어디 아파? 괜찮아? 문단 순서면 앞 단락에 있을 거고, 문장 삽입이면 앞 문장에 있을 겁니다. 순서 관련 문제에서만큼은 이게 맞아요. 다른 지문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 다른 유형에서는. 그리고 이제 얘랑 비스무리한 애들, 이시든, 대은 별로 안 쓰인다. 이시든, such든, such는 무슨 말이죠? 그러하니요. 그쵸? 뭐 that이나 those도 마찬가지긴 한데 얘는 주로와 바로 앞이에요. 100%라고 하긴 그렇지만 얘도 아주 유력합니다. 바로 앞에 내용이 나온다는 게. 그리고 뭐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추론 가능한 연결사들이요. however, 뭐 크게, 역적, 그리고 therefore, 얘는 순접이라고 하죠. 순접인데 얘는 보통은 인과관계를 나타낼 거고. for example 같은 애들은 예시나 사례가 되겠죠. 그럼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례는 for example 이 나온다면 그 앞에 있어야 돼요. 이 예시에 대한 주장은요. 넌 뭐가 안 보이니? 앞에 앉아. 왜 눈가를 찌푸리고 맨날 이지랄 하면서 뒤에 처앉아 있는 거야. 난 진짜 제일 이해가 안 가요. 뒤에는 눈깔이 좋은 애만 앉아. 안경을 끼든지. 그래서
요런 애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좀 고유한, 좀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같은 애들이에요. 보통 not A, but B요. 되게 당연한 거죠. not A가 앞에 있으면 그 뒤에 거기서 문장이 끊겼잖아. 그럼 뒤에 but B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혹은 not A, but B 말고 not only A, but also B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우리 독해할 때 나올 때마다 드리는 이야기인데 얘네들 rather instead요. 오히려 대신에 차라리잖아요. 얘들은 앞에 뭐가 있을 거냐면 부정어가 있을 거예요. 나 밥 안 먹을게. 차라리 이따가 간식 먹을래. 이렇게 말해야지. 나 밥 존나 많이 먹을래. 이따가 차라리 간식 먹을게. 미친놈이에요. 그죠? 이건 그냥 돼지고요. 그러니까 instead, rather는 앞에 부정어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소한 단서들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들은 보이면 이거는 그냥 답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되게 친절한 애들인데 학생들이 정말 많이 놓쳐요. 아, 그리고 얘를 빼먹었네요. 그리고 이제 얘는 그렇게까지 출현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어하고 너요. 어하고 너는 뭔 차이죠? 옛날에 오, 그렇죠. 얘는 첫 언급이고요. 부정관사라고 하죠.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언급하는 애예요. 정관사, 앞에서 이미 확정된 대상을 언급합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애예요. 그리고 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합시다. 김계동 씨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오는 학자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김 씨가 한 연구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가 앞에 나와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하면 풀네임이 당연히 앞이고요. 그 뒤엔 성만 붙일 겁니다. 그쵸? 작품 같은 거라면 처음에 이탈릭체로 기울여서 한번 소개를 할 거예요. 그 뒤에는 안 기울여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런 되게 일상적이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애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물론 해석은 잘 해야겠죠. 당연히 해석을 못하면 못 푸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문단 순서는요. 얘 잘 읽고 가세요. 여기. 얘는 여기를 꼼꼼하게 읽고 가는 거예요. 얘가 길어도 눈물을 머금고 읽으세요. 왜냐하면 글의 앞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주로 소재는 제시가 됩니다. 최소한 소재. 아니면 주제까지도 나와요. 그럼 여기서 뭔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뒤에 순서를 맞추지. 가봅시다. Sir Isaac Newton perceived the universe as an immense mechanical construct. 까지 보면요. 이 형님은 인지했대요. universe 뭐예요? 우주요. 뭐 세상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우주를 인식했어. as는 뭐뭐로 써죠. immense는 거대한이고 mechanical 기계적인 construct 구축 구성물이라고 합시다. 구성물 내지는 구조 이런 게 되겠네요. 그럼 뉴턴은 우주를요. 아주 거대한 기계 장치라고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 giant clockwork that scientists could probe 거대한 clockwork는요. 시계잖아요. 시계 같은 거야. 근데 시계는 쉽게 말해서 기계 장치잖아요. 그쵸? 시계라는 건. 그러니까 동력을 공급했을 때 뭐 특정한 기계 장치들이 움직이면서 일정한 시간으로 가게 만드는 게 시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을 소재로 하는 글들이나 문장들에서는 clock이라는 건 꽤나 정교한 기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사실 최초의 기계에 가까운 게 시계거든요. 그래서 clock은 약간 기계 장치 이런 느낌을 가진다. 그런 거대한 기계 장치 같은 거야. 대절하는 scientists could prove 이거 단어 시험 때 봤을 것 같은 단어인데요. prove요. 무슨 말이에요? 예, 꼼꼼히 샅샅이 조사하다, 뒤지다 이런 말이에요. 조사하다, 뭐 연구하다, 찾다, 뒤지다. 그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계 장치야. 뭐가? 우주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그리고 어떻게 함으로써 by ing, analyzing its various parts 이 다양한 부분들을 분석함으로써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장치라고 세상을 인식했대요. 그리고 he initiated a new scientific methodology
initiate는 시작하다, 촉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시작하다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 시작했어요. 새로운 methodology, method가 방법이죠. 로지가 붙으면 보통 학문적인 거잖아. 얘는 그래서 방법론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새로운 과학적인 방법론을 시작했어요. known as reductionism. 아래에 별표에 있었던 것 같은데 reductionism 보통 환원론이라고 하고요. 환원론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요. 한국말. 알면 넘어가고 그냥. 환원론은 뭐냐면 환자가요. 되돌리키를 환자예요. 돌아간다 할 때, 귀환할 때 환자거든. 원은 그 근원할 때, 근원 같은 의미의 근원 원자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으로 되돌린다라는 게 우리말 사전적인 환원의 의미인데 환원론이라는 건 뭐라고 어떤 의미냐면 어떤 집단이나 대상의 성질이나 특성을 그 대표적인 하나의 성질로 귀속시키는 걸 환원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나라는 사람도 되게 다양한 성향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뭘 할까요? 뭐 게임을 좋아한다도 있을 거고, 욕을 많이 한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하죠? 수업을 한다라도 있을 건데 이 여러 가지 성질 중에 대표적인 거 딱 하나만 꼽는 거예요. 저 새끼는 지랄 같아.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물의 성질이라고 하면 사물이나 사회의 성질이라고 했을 때 보통 아시아 문화, 동양 문화는 서양 문화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서양 문화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원래? 동양하고의 차이. 요즘에는 별로 없어지긴 했어요, 특히 우리나라도. 서양 문화는 개인주의적입니다. 동양 문화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꽤 있어요. 아직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정서상. 이게 환원론이에요. 그럼 동양 사람은 안 개인주의적이에요? 아닐걸요? 그쵸? 이런 걸 환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하나의 성질로 압축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환원론이라는 방법론을 시작했어요. 사실 그냥 상식적인 차원의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걸 꼭 아냐 모르냐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얘를 방법론이라고만 해석할 수 있었으면 돼요. 최소한 method라고만 해석해서도 괜찮아요. 일단 저는 아시죠? A는 안 봐요. A가 답일 가능성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B 아니면 C부터 보는 게 이득입니다. 통계적으로. B를 가볼게요. Nothing in these most elementary structures. 자, 어디에 눈이 딱 꽂혀야 돼요, 지금? 뭐죠? 뭘 보고 반짝해야 된다고 딱 요 첫 번째 한 줄에서 위에 썼잖아요. 그래요. 얘요. 그럼 these가 꾸미는 건 뭐죠? 이러한 elementary structure. elementary는 뭡니까? 그렇지. 원소의 기초적인이지. 기초적인 구조가 나와야 돼요. 이러한 구조, 아주 기초적인 구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뭔가 구조에 관한 얘기를 본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럼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C로 한번 가볼까요? According to this assumption underlying this approach 또 나오죠. this요. 이러한 접근 방법. 이러한 접근 방법은 뭘 가리킬까요, 지금? 그렇죠. 환원론이잖아요. 그리고 접근 방법, approach하고 methodology를 바로 겹칠 수는 없었더라도 뉴턴이라는 사람은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한 거지. 우주는 기계다. 라는 그런 인식의 방법, 어찌 보면 접근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아이디어를 끌고 갈 수는 있었을 거예요. 물론 한 단어로 딱 꼽아보자라고 하면 방법론, 접근 방법에서 this approach로 연결짓는 게 가장 정확했겠죠. 그럼 이러한 방법론에 따르면이에요. 그럼 C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푸시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요령을 부려보자면요. 뒤에 이러한 기초적인 원소, 구성 요소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럼 C, B, A 순서로 갈 거면 C의 뒷부분에 뭐가 나와야 돼요? 기초적인 구조 혹은 구성 요소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쭉 읽어보는데 C의 마지막 문장 정도만 볼게요. Reductionism has been a powerful tool. 이 환원론이라는 건 아주 강력한 도구였다. For obtaining and examining information from nature. 이거 하기 위한 도구네요. 획득하고 연구합니다. examine은 조사하다, 연구하다, 시험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죠. 획득하고 조사해요. 정보를 자연으로부터.
획득하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자 할 때 좋은 도구였어. 그럼 C에까지는 계속 C의 마지막 문장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여긴 대충 보니까 이거 환원론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C에서 B로 가기는 엉성해 보이니까 A로 가봅시다. But 하지만 as scientists investigated the parts of living organisms 그러나 하니까 얘도 사실은 앞에서의 내용하고 뭔가 뒤집어지거나 다른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셔야 돼요. 맞죠? 그럼 내용이 반전될 겁니다. As scientists investigated 뭐뭐함에 따라해요. 여기에서는 뭐 하면서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과학자들이 investigate 조사하는 거죠. 조사하고 수사하는 거죠. 조사함에 따라 the parts of living organisms 부분들을 조사한대요. 살아있는 유기체들의 They found the parts themselves were made up of parts. 자, 얘네들은 알아냈대요. 이 내용을 알아낸 거예요. Parts, 여기가 주어입니다. 부분들을, 유기체의 일부분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유기체의 일부분이 be made up of는 뭐라고 해석하죠? be made up of. 아셔야 됩니다. 진짜 이 정도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다예요. 구성되다, 이루어지다. 그러면 부분은 이루어져 있어. 뭘로? 부분은. 그럼 어떤 작은 부분도 더 작은 부분으로 쪼개지더라 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리고 which were internal assemblage of atoms. 그리고 얘네들은 assemble, 조합하다, 합치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합쳐지는 것이에요. 아톰, 원자네요. 원자로 합쳐지는 것이고 which were ultimately made up of quartz. 쿼츠 입자라는 말 아나요? 그죠? 쿼츠가 아니라 쿼크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느낌이냐 이제 원소보다 작은 어떤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나 구성 물질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면 어디로 이어놓기가 좋아요? 이런 아주 기초적인 구조 쿼크에서 이어가도 괜찮겠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these에서 말하는 건 바로 앞단락에 있는 quark level 여기랑 이어주시면 되겠죠. 하실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마냥 그냥 읽고 계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순서를 잡아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얘는 이제 문장 삽입의 경우는요. 얘를 그닥 열심히 읽을 필요가 없어요. 얘는 답이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4번이건 5번이건 얘는 이 글의 첫 번째 문장이 아니죠. 절대로. 그쵸? 글의 중간이거든요. 중간에 있던 애가 하나 톡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얘를 읽고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딱히 글을 읽는데 도움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읽는 게 맞아요. 앞에서부터. 근데 다만 눈으로 싹 훑으면서 혹은 아주 짧으면 읽고 기억할 수 있잖아. 그런 짧으면 읽고 기억해도 괜찮은데 이 정도의 길이만 돼도 우리가 쭉 읽어놓고 여기쯤 오면 까먹는다니까요. 4번인가 답이? 하고 결국 돌아가서 다시 읽을 거야. 그럼 결국 우리가 처음에 여기를 읽고 있던 건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눈으로 쑥 훑으면서 뭐만 찾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런 확연하게 눈에 띄는 단서들이 있는지만 찾을 거예요. 그래서 딱히 뭔가 안 보여요. 그럼 그냥 들어갑시다. 본문으로. Sound is an ideal method for communicating over long distance. 소리라는 건 ideal method 어떤 거다? 이상적인 방법이다. 그쵸? 뭐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communicating, 소통하기 위한. over은 넘어서예요. long distance, 먼 거리를 넘어 가로질러서 소통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and 그리고 all the birds call softly to each other. 새들이 불러요. softly, 부드럽게 불러요. 서로를 부드럽게 부르지만 their songs are often loud and can carry for several kilometers. 얘네들의 노래는 자주 시끄러워요. and carry, 여기서의 carry는 이르다예요. carry는 보통 지니다, 나르다, 운반하다 이런 말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의 carry는 어디까지 이르다, 도달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보통 총알이나 화장 따위가 어디까지에 닿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른다, 어디까지 이를 수 있어? 수 킬로미터까지도 갈 수 있어. 그리고 이제
1번하고 앞문장하고 연계관계가 어떤지 볼 거예요. 아까 제가 이랬잖아요. 순서 문제는 결국은 꼬리를 물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문단 순서는 앞 문단하고 뒷 문단만 이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앞 문단이 세 문장이더라도 이 세 문장의 내용하고 다음 덩어리가 이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얘는 문장 간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놈이 잘 물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봅시다. A song or call is only produced when needed. 노래 혹은 call, 부름이라는 것은 오직 이럴 때에만 만들어진대요. only가 when이나 if하고 한 문장에 있으면 이 only는 그냥 when을 꾸미는 걸로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오직 이럴 때에만이에요. only when. 그럼 노래 혹은 부름은 어떨 때에만 만들어져요? 필요할 때에만. In large amount of information can be transmitted. 다량의 정보가 can be transmit는 전송, 전달, 전수하다예요. 전달될 수 있어요. rapidly, 빠르게, and efficiently, 효율적으로 through the sound channel. 채널은요, 통로입니다, 통로. 그러면 소리라는 통로. 그래서 소리라는 통로라는 건 뭔가가 움직이는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잖아. 그래서 얘는 수단이라는 말로도 해석해요. 소리라는 수단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된다. 그럼 앞문장이랑 얘하고 관계를 한번 보면 여기서는 일반론적으로 소리라는 것이 새들의 소통의 수단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멀리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건 필요할 때에만 만들어지는 정보 전달 체계이며 아주 많은 정보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소리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가 되겠다. 그쵸? 소리라는 것이 동물들, 특히 새들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가 뭐가 비어있는 느낌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도입부야 그냥 보니까. 2번 There might perhaps be one disadvantage if there might be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 가지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르겠대요. 단점이 if 만약 이렇다면 이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콤마 얘네들 삽입절이겠죠. 안 보이는 척 해봐요. 그럼 if singing is costly예요. 만약 노래가 비싸다면 in terms of는 무엇라는 점에서예요. 아니면 뭐뭐의 관점에서 땡땡의 관점에서 땡땡이라는 점에서. 그럼 지금 2번 앞문장까지는요. 어떤 내용이었어? 소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주 먼 거리까지 갈 수 있고요. 많은 정보도 담을 수 있어요. 근데 단점도 있을 수 있다네요. 그럼 동그라미 2번을 기준으로 앞내용, 뒷내용은 장점, 단점 같은 내용으로 약간 반전이 되어 있어요. however는 넣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뒤에 문장 however 봅시다. 자, 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역접이죠, 역접. 그럼 앞뒤의 내용이 대립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3번 앞의 문장은 소리의 단점 혹은 단점일 수도 있는 거죠. 노래라는 게 아주 비쌀 수 있대. 에너지틱스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쉽게 말해서.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비싸다. 무슨 말이에요? 이 노래를 하는 게 에너지를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 많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점이야? 그럼 however 뒤엔 장점이 나와야 되겠네요. Recent evidence suggests that 최근의 연구들은 대절이라는 걸 suggest는 제시하다, 시사하다 하시면 되죠. This is not the case. 여기에 이 표현은 해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둡시다. 주어, be the case 하면요. 주어가 보통 앞서 말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해당하다예요. 주어가 여기에 해당한다. 혹은 주어도라고 해석하는 것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괜찮아요. 주어도 해당된다. 이렇게. 그럼 not the case는 뭐겠어요? is not the case. 해당하지 않는다예요. 그럼 최근의 연구들은 this is not the case. 이건 해당되지 않아. 앞서 얘기한 게 뭔데요?
노래가 에너지 차원에서 아주 비싸다. 에너지 효율이 나쁘다라는 건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리고 and that 그리고 또한 song is comparatively cheap. 노래는 어떻다? 싸대요. To produce 만들어내기가 참 싸답니다. Compared with the cost to a bird of hopping or flying around its cage. 조금 떨어져 있어요. Compared with는 어디에 비해예요. 뭐에 비하자면 cost, 비용에 비하자면 to a bird, 새에게 뭐라는 비용이냐? cost of hopping 이거든요. hop은 그 새들이 날지 않으면 보통 어떻게 움직여요? 통통 튀죠. 그게 hop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거 신나서 그걸 hopping이라고 해요. 그러면 새가 폴딱폴딱 뛰거나 날아다니는 거 around this cage 새장 안에서 뛰거나 날아다니는 거에 비하면 정말 싸대요. 노래하는 건. 그럼 however를 기점으로 역접을 기점으로 앞에는 단점, 뒤에는 단점에 대한 반박이네요. 그쵸? 단점이 있을 수 있어.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응, 아니야. 싸. 그러니까 얘도 답이 되기는 어려워요, 지금. 그쵸?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확실히 아닌 놈만 쳐볼까요? 이 놈은 일단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이상하겠지만 그냥 들어봐요. 지금 저의 접근 방법은 뭐냐면 우리는 이걸 지금 쭉 읽고 나서 얘를 읽을 거잖아.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읽다가 내용이 왜 이렇게 가지? 하고 텅 비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내 친구는 쌍놈이다. 내 친구는 시방새다. 내 친구는 씹새끼다. 걔가 엄청난 장점을 가진다. 사이 이상하잖아요. 아니면 나쁜 놈 진짜 못된 놈 쓰레기 같은 놈이다. 나는 사랑한다 내 친구.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비는 지점을 찾는 거라고. 이렇게 풀렸을 때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지문일 거예요. 이렇게 중간이 텅 비는 느낌이 드는 지문이. 그래서 일단 그걸 바라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It does therefore seem that 이죠. 대절인 것 같습니다예요. 그리고 연결자도 하나 있어요. Therefore입니다. Therefore는 인과관계죠. 그러므로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예요. 앞문장으로부터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돼요. 앞문장은 뭐였는데요? 에너지 효율 정말 싸예요. 노래하는 건. 자, 에너지 효율이 싸니까 그러므로 대절이라는 거야. Many advantages of sound communication rather easily outweigh its cost. 많은 장점들이 뭐의 sound communication이니까요. 소리를 통한 소통입니다. 그럼 노래로 소통하는 것의 장점이 outweigh 무슨 말이에요? 능가하다, 잘한다. 접두어로 out이 붙으면 얘는 뭐뭐보다 잘하다예요. 그냥 보다 잘하다라고 합시다. out 땡땡땡. outdo, outperform, outweigh 이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outdo. 예를 들어 I outdo my friend. 나는 내 친구보다 잘해. 이런 말이에요. outperform 당연히 같은 말일 거고요. outweigh는 뭘까요? weigh는 무게를 두다, 중요하다 이런 말이거든. 그럼 outweigh는 훨씬 더 중요하다. 뭐뭐보다 중요성이 더 크다. 뭐뭐를 능가하다 이런 말이죠. 그럼 장점이 easily 아주 쉽게 능가하는 거야. 뭐를? cost, 비용을. 그러면 앞문장과의 인과관계 괜찮나요? 에너지 효율 되게 좋아. 그러니까 장점이 단점보다 커. 괜찮네요. 그렇죠? 그런 결과 결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Birds like humans are intensively vocal creatures. 새들은 인간들처럼 뭐다? intensely 굉장히 vocal 목소리를 내는 이에요. 음성을 내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and communication by sound has come to play a central role in their lives. 소통입니다. by sound. 소리를 통한 소통은 come 투부정사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게요? 많이 보는 거예요. 아실 법도 한데 come 투부정사, get 투부정사 우리 문법 시간에 이형식 동사 할 때도 한 거예요. 저걸놈들아. 뭐뭐 하게 되답니다. 그럼 play a role in
뭐뭐에서 역할을 하다죠. central role이에요. 심지어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in their life, 삶에서. 새에게 노래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야. 그럼 여기는 약간 결론부 같은 느낌이 되네요. 그쵸? 그러면 뭐 5번에서 딱히 비는 느낌이 없어.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1, 2, 3, 4, 5에 텅 빈 자리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얘가 상대적으로 조금 까다로운 형태가 돼요. 텅 비어있는 애들은 주로 역접의 연결사 뒤가 비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쭉 읽었는데 뭐야?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이제 읽어보자고요. A song has to be made. 노래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Each time, 매번이죠. 얘는 뭐뭐 할 때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whenever 같은 의미입니다. Each time it is produced. 얘가 만들어질 때마다 뭐라는 거야? 첫 노래가 뭐라고 하죠? 새가 노래하는 그 소리를 생산한다? 이상한데 뭐라고 하죠? 그 노래를 할 때마다 라고 합시다. 새가 소통하려고 이렇게 목소리를 짹짹짹 낼 때마다 노래가 만들어져야 돼요.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말할 때마다 목소리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랑 똑같이. And some birds, 몇몇 새들은 sing, 노래를 하는데 thousands of songs, 수천 곡을 per day, 하루에도 부른대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문의 내용에 비춰서. 노래는 매번 생성돼야 돼요. 그리고 노래를 하루에도 수천 번을 해요. 나도 수업을 할 때마다,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목소리를 끄집어 내야 되고, 나도 하루에 수천 마디의 말을 하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죠? 야, 너네도 하루에 한 5만 번씩 말해봐. 결론은 뭐야? 존나 힘들어. 이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에너지가, 그렇죠. 에너지가 많이 든다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1번은 제껴도 되겠죠.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도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2번 위치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까지는 뭐였어요? 소리, 노래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였거든요. 그래서 2번까지는 뭐 단점이 비슷한 게 없어. 그럼 2번 뒤에 볼까? 단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노래가 야 에너지 차원에서 아주 비싼 거 아니니? 라는 이야기가 있어. 즉 노래가 에너지를 많이 먹을 수도 있다라는 일반적 진술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는요.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근데 왜 많이 들어요? 매번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하루에도 수천 노래를 해야 되니까. 그럼 비쌀 수도 있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던 여기다가 갖다가 박아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3번 뒤에 however 하고도 스무스하게 연결돼요. 어차피 그 앞의 내용은 뭐였으니까 에너지 효율이 나쁘다라는 얘기로 계속 이어갔으니까. 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순서 문제들을 하도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일단 읽고 푸는 문제들이야 뭐 잘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좀 먼저 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순서 문제들을 먼저 풀고 남는 시간에 다른 질문을 조금 해설하는 걸로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인간들아, 너네 지금 아무도는 아니군요. 위인 2분만 하셨는데 숙제를 우리 금요일 날 2시에 다시 하는 거 알죠? 그러면 금요일 날 오실 때까지 이거 한 회 풀어갖고 오세요. 4회. 4회 풀어가지고 몇 개나 맞는지 채점 한번 해갖고 와보세요. 가능하면 단어랑 오답 정리도 한번 해보고 내가 왜 틀렸나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